우리 고려시대 때에 시작된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14세기와 16세기에 이 중세 문화, 다시 말씀드리면 가톨릭의 영향으로 이 헝가리는 가톨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테판 1세가 이 교도에서 가톨릭으로 영세를 받고 신성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이 관을 바꿔서 오게 된 것에서부터 가톨릭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휴머니즘과 종교개혁 때에 이 헝가리는 16세기 중반부터 1537년 빨뱅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곳 헝가리 사라시포떡 신학교가 1537년에 시작이 되었고 1538년 데브르첸 신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헝가리입니다. 그러니까 빨뱅의 종교개혁이 가장 왕성하게 꽃을 피운 나라가 오늘 여러분께서 오신 이곳 헝가리입니다. 그때 16세기 당시에 이 헝가리는 가톨릭에서 우리 개혁교회로 90% 이상이 계신 교도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16세기와 17세기 암울한 현상 가운데서 이 헝가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께서 아마 목요일 마치시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카운터 리포메이션의 그 시작이 오스트리아, 아마 시험부는 아름다운 우물이라고 하는 그 시험부는 보실 텐데 합스부르크 왕조의 그 황제가 사는 그 황궁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이제는 다시 재가톨릭을 이러한 한 손에는 십자가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곳 헝가리까지 동진을 거듭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5번 시민혁명과 독립전쟁. 그런 가운데 19세기와 1848년 그 유명한 헝가리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스부르크 왕조에 대항해서 우리 헝가리가 자유 독립국가입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개혁교도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동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 1849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중 왕국이 고맙습니다. 소장님 멋지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개혁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가톨릭은 변절자 오늘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정치적인 이 교단이 가톨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개신교회가 이 헝가리 전체의 민족 종교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총리 그리고 11분의 장관이 계시는데 그중 7분이 개신교도입니다. 그만큼 이 헝가리 개혁교회가 이 헝가리를 얼마나 중심에서 이끌어가고 있는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1848년 이후에 이 헝가리가 이렇게 큰 마치 큰 생선같이 생겼는데 이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안타깝게도 1, 2차 세계대전 때에 1차 세계대전에 패전국으로 전락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 세 나라가 한 팀으로 그리고 연합군이 한 팀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1차 세계대전의 끝으로 1904년 6월 4일 프랑스 베르사유 소궁전인 트리아농에서 조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조약은 윌슨의 자유 소수민족을 향한 존중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협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헝가리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가 현재 이렇게 지금 변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스트리아와 이태리 약간 세르비아 그리고 슬로베니아 이쪽 루마니아 그리고 옛
구소비에트 연방인 우크라이나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폴란드까지 이렇게 영토를 3분의 2를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동향입니다. 1989년 10월 23일 헝가리가 공산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체제를 전환합니다. 어제까지 공산 옷을 입고 있다가 그 다음날 민주사회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에 이 최근의 동향을 바라보았을 때 먼저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에 민생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그 어디나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나 저기나 어디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어디에서 뒤에서 앞에서는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뒤에 가서는 서로 이렇게 돈을 나누어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가나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민족주의 경향이 강합니다. 지금 이 유럽에 지난 6월 9일 날 EU 선거와 자치단체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곳 헝가리에서는 현 집권당인 우파, 중도 우파를 포함해서 11석이 의회에 진출했고 10석이 야당 연합이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와 2022년 2월 24일에 일어났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더더욱더 이 유럽에서는 우파적인 극우 성향이 점점 더 강화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중동 지역 화역고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더더욱더 민족주의적인 이러한 경향이 강해서 여러분의 성교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마찬가지 세속화로 인해서 죄송하지만 페스티벌 크리스천들이 더더욱더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절, 성찬절, 성령 강림절 이때에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 생을 끝날 때에 교회 와서 안녕 하직하고 갈 때에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에 어디에나 동일하게 지금 물가 상승과 실업률과 부동산 과열입니다. 이곳 헝가리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 기업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한국인이 가는 곳에는 어디서든 자, 사교육비가 이곳 현지에서도 올라가더라. 집값이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값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여러분 머무신 곳 이 아킨쿰 여기 올드 부다입니다. 부다와 페스트와 올드 부다 합쳐가지고 1873년 11월 17일 부다페스트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151년 전에 이제 8월 달이면은 헝가리가 1181년이 되는 건국 기념일이 다가올 것인데 불꽃놀이 못 보셨거나 헝가리 8월 20일 날 보시면 불꽃놀이 마음껏 공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회문화적인 것을 볼 때에 양극화 현상이 어디에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화, 환경 문제, EU 규제의 많은 영향이 지금 이곳 헝가리의 동그라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헝가리 사람들한테 동그라파라고 말하면은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요? 중부 유럽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이 헝가리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유럽의 공장이 헝가리가 되었더라. 특별히 배터리 공장이 이곳 삼성 SDI, SK온 그리고 볼타, 셀트리온 혹시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곧 멀지 않아서 잘 이렇게 올라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선교에 약합니다. 세계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이곳에서는 정말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이 약 통계로 볼 때에 지금 51%고 우리 제가 속해 있는 개혁교단이 20%고 루트교회가 4%고 정교회가 4%, 유대교가 4%. 나머지 죄송합니다만은 펜테코스트, 메토디스트, 베프티스트는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헝가리에서는 민족 종교로 개혁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 사회 변화입니다. 6월 9일 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EU 선거 같이 했는데 집권당이 그 피데스라고 하는 젊은 사회 청년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독당인데 이분들이 이곳 헝가리에서 3분의 2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전부 다 여러분이 앉고 계시는 의자 색깔이 바로 초록색이 이 당을 뜻하는데 선거 끝났을 때 텔레비전에서는 이 색으로 그냥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 23개 중에 있어서 그래도 이 부다페스트는 집권당이 아닌 레프트 윙에 있는 이 야당이 차지하게 됐는데 집권당이 6석, 야당 연합이 15석, 무소속 2석으로 이렇게 헝가리 행정구역상 차지한 비율입니다. 여기서 비엔나 가시겠지만 비엔나와 이 부다페스트는 행정구역이 같습니다. 23구, 이쪽에도 23구입니다. 23구 중에서 현재 이 야당이 강하고 부다페스트 시장님께서는 크라초니 게르게 계신고의 성도입니다. 야당이지만 네. 그분이 재선을 했습니다. 몇 표로 이겼느냐? 41표로. 그래서 그 여당 쪽에서는 재분표하자 해서 처음에는 341표였는데 다시 재검해보니까 41표로 이겼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EU 집권당에서 집권당이 11석이고 야당 연합 10석으로 얻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개혁교회 목사 한 분이 목사직을 그만두고 EU 연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중직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특별히 중동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신분 노출이 얼마나 심하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중 사역하셔서 돈 많이 벌어서 현지인들 사역 잘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헝가리 현교사님 현황인데요. 총 40여 명이 있으십니다. 전문인 선교사님 가정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주 사역은 에큐메니칼 사역과 그리고 에반젤리칼 복음 사역과 집사 사역과 한인 교회 사역과 노숙자 사역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 이스라엘에서 계시다가 이곳에 오셨는데 유대인 사역까지 특수 사역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정도 마침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23차 중선역 선교사 대회 모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역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저는 13분 30초로 답을 마치겠습니다.